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에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모임인데 하루에 매일 3문제씩 올려드리니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법 제14조에 규정된 의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 다음에 모든 임원, 전원 및 책임자가 실무교육받아야 된다. 물론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즉 여기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12가지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었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이 법에 의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고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된다.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에 신고하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하되 분사무소는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군구별로. 사무소 시험에 해마다 출제된다고 했고요. 결격사유 반드시 출제되고 등록 절차도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요. 간판은 반드시 안 달아도 된다. 달 필요는 없다.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5가지를 표시해야 된다. 근데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그 5가지 외에 추가로 소면, 종가형 5개 또 더 표시를 해야 되고요. 또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간 8가지를 추가로 더 명시를 해야 된다.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소속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그만두고 취직을 하거나 개업해야 된다. 나무 밑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 못한다. 1번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은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등록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 이내입니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죠. 10일이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4번 여권용 사진 붙여야 된다 했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종전등록증 5번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종전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옛날 등록증은 원본을 반납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기억, 니은 맞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디귿은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포함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리얼은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미엄은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1번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2번은 복권되면 즉시 벗어납니다. 4월 15일 날 복권됐으면 결격사유에서 바로 벗어났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거짓 부정한 망으로 등록 취소했으면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 지나야 되는데 11월 15일 날 2016년 11월 15일이면 2019년 11월 15일 돼야 벗어나는데 문제는 지금 10월 며칠이에요? 26일이죠? 아직 결격사유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라고요. 근데 2019년 4월 15일 날 자격정지 받았으면 최대 6개월 받아도 10월 15일이면 벗어났죠, 이미?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죠? 1번. 그 다음에 2번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3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전부 어디다 한다고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암기 프린터 4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이중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에도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겸업할 수 있는 것.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기업, 분양업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언은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합니다. 개발업은 안 됩니다. 디귿에 도배, 이사업체 소개는 되고요.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죠.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알선업은 됩니다. 리얼의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가능한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X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미엄의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업은 가능하다. 용역업은 안 된다. 다 가능하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고 했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죠? 집행유예만 결격사유다. 디귿의 집행유예,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리얼의 자격취소, 등록취소, 2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죠. 암기 프린터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결격사유 3년짜리 4개가 있습니다. 3년.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교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중개업이 되려면 의뢰, 보수, 업 3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이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그러나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고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4번 권리금 중개대상물 아니다. 5번 중개행인지 여부. 이게 5번이 시험에 10번 넘게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중개행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진정으로 중개의사를 하려는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장이 계약금 중도금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는 걸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판례를 다 읽어보면 사장에게 책임지라고 하니까 사장이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직원이 돈 떼먹은 걸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내가 시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소송까지 가는데 대법원 판례는 직접 떼먹으라고 시킨 건 아니지만 그거는 네 주관적인 생각이고 주인 생각이고, 주관적이라는 건 주인 관점에서 보는 게 주관적이죠. 객관적은 고객, 손님, 객실 할 때 고객, 손님 객자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볼 때 중개사무소 믿고 맡긴 거지 그 실장 못 보고 맡긴 거는 아니다. 그러므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즉 주관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우리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이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 이게 주관적 의사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이게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모두 정답, 지금 3번이 가정답이었는데요. 기출문제에서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던 걸 제가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기출문제인데 지금 문제에 맞게. 이게 아마 19회 때인가 출제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회차는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기억에는 실제 시험에서는 공유수면 메리토지 이렇게만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불법으로 매립한 공유수면은 중개사물이 아니라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여수 돌산에 공유수면 매립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 바위에다 그냥 시멘트를 뿌려놨더라고요. 갯바위에다가. 그런 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매립하려면은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는 준공검사 확인증을 받았으니까 개인 땅이 됐으니까 중개사물이라고요. 불법으로 매립하면 아니라고요. 그 기출문제는 그냥 공유수면 매립토지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었다고요. 그 다음에 미연도 제가 법정저당권 성립이라고 적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성립인지 이전인지 말없이 그냥 법정저당권 이렇게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요.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저당권은 성립에는 개입 여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디귿의 질권,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다 중개상물이고요. 미엄도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법정지상권이라고만 나와 있었다고요. 이전인지 성립인지 표시 없이. 저는 성립이라고 해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특허권과 같은 무체재산권도 중개상 권리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낸 이 문제는 3번이 정답입니다. 명확하게. 기출문제를 조금 응용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성명, 소연 등. 답은 2번입니다. 유리창에다 붙여놓는 데다가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다 적어놓으면 직접 찾아가 버리고 중개보수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중개사물 소재지를 광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단지 광고할 때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성명, 소연 등이라고 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성명, 소연 등. 소면 가종형, 소면 종가형, 이거 테스형 하지 말고 소면 종가형. 우리 책에는
소면, 종가, 형 이렇게 순서가 돼 있었죠. 5개를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더 해야 되고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8개를 추가로 더 해야 된다고 했죠. 총사방, 계계, 입주간,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관리비, 주차대수, 입주간, 주차대수, 관리비, 맞아요. 총사방, 계계, 입주간 8가지를 명시해야 된다.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건축물인 경우. 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틀린 것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분기는 3개월이 1분기죠. 석 달이 1분기입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지정된 모니터링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12월 말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되겠죠.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를. 그 다음에 4번은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 끝난 후 15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수시 모니터링은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게 이수경 아나운서가 이거 한 말이거든요.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